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5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댄스 교습소, 교회, 이런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5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이 그 고비라고 정부는 콕 집어 당부했습니다. 며칠 뒤 더 상황을 더 지켜본 뒤에 모레 일요일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말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스크 제대로 안 쓴 연기 학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 서울 강남의 한 연기학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연기학원 강사에서 수강생으로 퍼진 바이러스는 가족에서 지인으로 다시 이 교회까지 번졌습니다. 연기학원에선 수업을 하던 학원 강사와 수강생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굴 표정을 드러내야 하는 수업 특성상 마스크를 벗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연기 연습하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는 일도 있고 또 격렬하게 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서구의 댄스학원에선 하루 새 63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시설 이용자들 위주로 전파가 이루어지다 이젠 가족과 지인들로 퍼졌고 나흘 만에 확진자가 1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의 산밀 환경이 감염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여러 사람이 모여 격렬한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구의 상조회사에선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동료끼리 모인 회식에서 8명이 감염됐고 가족 5명과 지인 1명으로 번졌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사흘 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통째로 격리됐던 공주 요양병원에서도 또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격리된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검사했더니 그중 21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그 안에서 감염이 이뤄진 거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 시는 병상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오늘에서야 뒤늦게 병원 안에 있던 약 100명을 다른 시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의 요양병원입니다. 사흘 전 이 병원 간호사 등 13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2개 병동을 통째 격리해 나흘에 한 번씩 다시 검사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사에서 병원의 환자와 의료진 2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만 36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환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입니다. 재검사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자 방역당국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동일 집단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하루 늦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아직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한 겁니다. 공주시는 오늘 몸이 덜 아픈 환자 102명을 공주의 한 유스 호스텔로 옮겨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중증 환자들만 병동에 남겨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병상도 의료진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한 연쇄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먼저 확진된 간호조무사가 다녀간 곳입니다. 공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그런데 답답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이장과 통장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뒤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강원도 속초시 소속 공무원들이 제주에 단체 출장을 간 겁니다. 고생한 직원들 좀 쉬게 해주겠다는 그런 성격의 출장인데 출장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휴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공무원 100명이 지난 2일부터 5차례에 걸쳐 제주도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별 방역 지침이 나온 23일 이후에도 출장을 간 걸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지난 23일 이후부턴 출장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초 공무원 39명이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제주로 떠났습니다. 속초시는 출발 하루 전 방역 지침이 내려와 숙박 등 예약을 바꿀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급 이하들 고생하는데 좀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경남 진주시 이 통장들이 다녀간 제주에선 접촉자와 가족 등 4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마사지샵 종사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장과 통장들 가운데 일부가 여기에서 여럿이 함께 마사지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단계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감염 확산이 크게 늘어 위기감이 큰데요.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또 한 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을지가 궁금하죠. 취재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재현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확진자가 500명 넘게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3월에 그 신천지 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단계를 올리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수도권은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려면 최근 일주일에 평균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야 합니다. 보시는 게 그 그래프인데요. 오늘로 410명, 4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380명이었는데 오늘 또 500명대가 나오면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해외 입국 확진자도 합친 숫자입니다. 기준은 국내 발생만 세는데요. 그랬을 때는 382.4명, 400명에 조금 못 미쳐서 아직 조건을 충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단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인 경남 지역도 1.5단계 기준인 일주일 평균 확진자 30명을 넘겼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한다면 그게 이번 주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계로 거리두기를 올린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호남권에서는 1.5단계로 높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건 2.5단계가 되면 자영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 제한되는 곳이 많아지는데요. 노래방이나 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안 되고 결혼식 같은 각종 행사에서도 50명 넘게 모일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다가 오히려 시민들이 반발해 따르지 않을 점도 우려합니다. 네, 근데 이미 지자체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올린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서울시 강서구에 이어서 오늘은 성동구도 공공시설 문을 2주간 닫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시설부터 경로당, 도서관, 박물관 모두 포함입니다. 낮에 현장을 찾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좀 볼까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입구에 보니까는 문을 닫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좀 올려가지고 더 이상 지금 이게 퍼지지 않도록 좀 강력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반 시민이나 방역 전문가나 모두 더 안전한 연말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재현 기자였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수능 시험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작년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 수능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 시험장을 집중 방역하는 동시에 학원들 대면 수업하는지 단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첫 코로나19 시험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상 앞쪽에는 밑이 뚫린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엔 한 줄에 7명씩 앉았지만 올해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교실당 28명이던 수험생은 24명으로 줍니다. 시험날 아침 갑자기 기침이나 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별도 시험장으로 안내됩니다. 이런 시험장은 한 교실에 8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신분 확인대를 빼곤 시험 내내 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방역 지침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도 미리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답답하면 이상한 거죠. 스스로 마스크 좀 잘 쓰고 쉬는 시간에도 안 벗도록.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 점심시간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제일 문제죠. 마스크를 벗는 동안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당일까지 남은 기간은 엿새입니다. 교육부는 혹시 모를 시험 전 감염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곳은 학원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학교 대신 학원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대면 수업을 할 경우 감염 우려가 커집니다. 점검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수업을 하다 적발된 학원에는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 감염이 나오면 구상권, 고발 등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요즘은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마저 걱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미루다 어렵게 잡은 결혼식이지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졸지에 손님을 100명 아래로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예식장과 예비부부 사이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래 예약한 사람 수대로 돈 다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 비용 깎아달라는 입장이죠. 공다솜 기자입니다. 신모 씨는 결혼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예상 손님을 250명으로 정해 예식장과 계약했습니다. 뷔페 식사 비용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예식장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오시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냥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연락을 드리고. 신 씨는 예식장 측에 예약 인원을 100명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2주 앞둔 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도 못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거의 6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식장들은 이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뷔페를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 인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겟이 웨딩홀만 99명이 들어가시는 거지 식사를 못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동시에 250명 가능하시고 거리두기 띄어서 앉아서 식사하시면 되고. 그래야지 웨딩홀 먹고 살죠. 실제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상 뷔페는 인원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뷔페가 고위험 시설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식을 보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개념인데 식장은 딱 99명 제한해놓고 뷔페는 제한 조치가 없다.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결혼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뷔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또 벗어야 되잖아요. 예식장 대부분이 최소 200명의 예약 인원으로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권고한 기준엔 뷔페 운영이 중단돼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주지만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2단계로 손님이 적게 와도 모든 부담을 예비부부가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